네, 안녕하세요. 김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제 2023 학년도에 수능을 보시는 학생들, 이제 2022년도의 수험생이겠죠? 고3 학생들과 N수생들을 위해서 수학 학습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일단 제 슬로건이에요. 직관의 논리를 더하다. 사실은 수학은 문제 풀 때 이제 직관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고 대신 그것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메가스터 대치 러셀에서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3학년과 N수생을 중점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한 재수생들을 가르친 게 한 10년 정도 되었죠. 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전문가입니다. 수능에 있어서는. 네, 수능에 있어서 전문가는 오래 가르쳤다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수능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몇 년도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출제되었던 문제고 최근 경험과 맞아 혹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정확히 구분을 해줘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풀 때도 이건 안 풀어도 돼. 이건 꼭 풀어야 돼. 혹은 이 문제는 이렇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4등급, 뭐 3등급, 2등급 각각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이 다릅니다. 예. 근데 다른 그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요, 뭐 크게 보면 간단해요. 왜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냥 밥 좀 덜 먹고요. 운동 많이 하면 돼요. 건강하게 지낸 거랑 똑같아요. 예, 술, 담배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방법을 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죠. 다이어트 방법을 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듯이.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여야 합니다. 그게 수능을 가르치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세 가지. 흐름, 그 다음에 방법, 성적 올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년 넘게 그 아이들을 이제 연구도 하죠. 예,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지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성적이 올라갔던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올해도 학생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3학년도 수능 수학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올해 있었던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현 시점은 수능을 진짜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아주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그 등급별 점수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서 사실 잘 이제 알 수 없죠. 유불리 때문에 그런 건데 선택 과목 유불리 때문에 발표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대략적인 커트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보시죠. 이제 올해 나왔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입니다. 점수가 막 있는데 이게 등급 컷 정도로 예상되는 원점수예요. 그러면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확통, 미적, 기하에서 확통의 점수가 원점수가 가장 높고 미적이 가장 낮고 기하가 항상 가운데입니다. 그렇죠. 제일 높고요, 제일 낮고요, 가운데죠. 예, 제일 높고요, 제일 낮고요, 가운데죠. 예. 제일 높고 제일 낮고 가운데 점수가 나오게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2등급은 한 10점 정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어쨌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 간의 표준 점수는 뭐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1등급 컷이 가장 낮은 과목이 표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표점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균점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리가 클수록 표점이 높아요. 예. 그럼 당연히 미적분이 표점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점이 높으니까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건 100점을 동시에 맞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100점을 맞지 못할 거라면 당연히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기존에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는 92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만 틀려야 되고 나머지 더 틀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등급 컷이 거의 80점에 가깝도록 육박하기 때문에 80점에서 82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육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죠.
이제 뭐 올해 수능을 얘기하기는 뭐 불수능이다를 넘어서 뭐 불바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국어도 어려웠고 국어 어려운데 수학 어려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수1과 2라고 하는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공통 과목으로 문항수는 몇 점이 출제가 되냐면 문항수는 22문제가 출제가 돼. 22번까지가 공통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미적과 확통과 기백입니다. 문항수는 8점을 가져가요. 아니, 8문제를 가져가요. 근데 점수는 몇 점을 가져가냐면 8문제 중에서 4점짜리가 3문제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건 점수로 봤을 때 27점을 가져가게 되죠. 그럼 100점 만점에서 위에 나와 있는 공통문항의 점수가 몇 점이냐면 73점을 가져가게 돼요. 얘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1, 2에 73점을 가져가는 이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거죠. 예. 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수1, 2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4점짜리를 얘기할 거예요. 4점짜리의 문항 번호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4점 문항 번호가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여기까지가 공통 객관식 문항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관식 문항에서 20번, 21번, 22번 요 세 개의 문제가 또 4점짜리로 출제가 돼요. 네. 그 다음 여기까지가 공통입니다. 4점짜리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점짜리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4점짜리 문제에서 깨끗하게 맞추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4점짜리가 몇 개로 출제되냐면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8, 29, 30번이에요. 보시면 몇 문제인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에 6문제 더해서 13문제죠. 그래서 4점짜리는 총 몇 문항이냐면 13문항이라서 52점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2점, 3점만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4점짜리를 깨끗하게 맞출 수 있어야 등급의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어려운 문제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얘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얘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세 문제만 어렵게 나오게 되면 1등급 컷이 88점 정도에 끊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기준으로 88 혹은 확통 기준은 92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번 수능은 10번을 풀었어요. 10번을 풀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넘겨볼까? 그랬더니 11번도 어려워요. 12번도 어려워요. 13번은 괜찮은데 14번도 조금. 그리고 20번이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어요. 그리고 29번도 어려웠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원래는 그냥 바로 쓱쓱쓱 풀렸어야 되는 문제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평가원에서는 그 문항 번호에서 이렇게 어렵게 안 낼 거야 라고 했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올해 수능을 보면 공통 난이도의 문항을 변별을 높이겠구나.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내년도 똑같을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선택 과목 유불리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통 과목의 공부를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되는구나. 수1, 2. 선생님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했는데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난이도 정도, 4점 난이도를 완전히 깨끗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네. 선택 과목은 이 세 문제만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미적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번도 조금 이렇게 돼요. 3점짜리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뭐 어쨌건 선택 과목에서 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공부를 미리 하긴 하셔야겠죠. 네. 대신 선택 과목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선택 과목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미적분을 내신을 본다고 해서 미적분만 공부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는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수 1, 2에 대해서 완벽한 실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개념. 그냥 뭐 일반 문제집에 나오는 그런 개념 말고요. 그냥 공식 말고요.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반영한 개념들을 배워가셔야 돼요. 네. 수 1, 2. 그게 방학 때 먼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돼. 공통문항은 점 어려워졌어. 공통문항에서 무조건 점수를 받아야 돼. 선택 과목은 요 정도 문항이 어려웠고 기존에 있던 빨간색 어려웠던 것보다 공통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갔어. 그럼 이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라고 보면 내년입니다. 2023 대입 수능 특징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공통문항 난이도는 여전히 상승할 겁니다. 여전히.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 즉 미적, 확통, 기하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함과 불리함을 없애야 돼요. 평가원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선택 과목의 변별을 주긴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이니까 무언가의 변별을 주어야 한다면 공통 과목의 변별이 될 겁니다. 당연히 난이도는 상승할 겁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 그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좀 더요. 네.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조정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 쉬워진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작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난이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래야 선택 과목 난이도가 비슷해져요. 예. 실제로 올해 이제 확통을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가르칠 때 확통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선택 과목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는데요? 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미적분 학생들에게는 맞는 말이고요. 확통 학생들에게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미적분은 기존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걸 낮춰야 됩니다. 왜요? 유불리를 없애야 되니까요. 근데 확통은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이건 올려야 되죠. 실제로 수능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확통은 조금 어려워졌고요. 미적분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그렇다고 아주 쉬웠던 건 아닙니다. 조금 쉬워졌습니다. 아마 이 기조는 계속 내년에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뭘 다르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확통 같은 경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장만 가지고 푸는 것은 무언가 좀 부족하죠. 네. 새로운,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높여져 있는 문제들, 기출도 마찬가지고요. 기출 변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을 자꾸 접해봐야 됩니다. 미적분은요. 2018년, 2017년 이쯤에 나왔었던 30번 문제들, 아주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은 솔직히 안 푸셔도 돼요. 30번 문제로 나왔던 막 최고 난도, 막 정답률이 0.01% 이런 문제들은 안 푸셔도 된다고요. 예, 0.1%였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안 푸셔도 돼요. 예, 그냥 버리세요. 예, 그리고 깨끗하게 최근에 나올 것들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일예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합성이 나오게 되면 3차 또는 4차와 합성을 시켜줬습니다. 어렵죠. 예, 초월함수와 3, 4차의 합성이 나왔는데 최근 나왔던 문제들은 2차와 초월을 합성하는 차수가 낮아진다는 것만으로도 연산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확실히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백 같은 경우 올해 수능이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그건 사실 기백을 봤을 때 한 3, 4년 전이죠. 3, 4년 전에 기출 난이도와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난이도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잡아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의 조정은 알겠어. 그러면 나는 고3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이제 새로 선택을 좀 다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미적분 선택 과목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학생들이 선택하면 돼요. 그래프를 좋아하고 함수를 잘 다루는 학생 몇 명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프 되게 잘 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적분을 할 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뭐 이건 중요한 그래프야 꼭 외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두 개가 아니라 저는 한 20개쯤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다루는 과목이 미적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수나 삼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 과목을 이제 버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건 이제 고3 학생들이 선택할 때 좋은 건데, 학교 내신과 맞물려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기가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내신 과목이 거의 대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이 아닌 학교도 있어요. 예, 물론. 근데 미적분이라고 하면 학교 내신 준비할 때, 그러니까 1, 2월 달까지는 빡세게 수원 수투를 하고 3월 달부터 중간고사 준비를 하듯이 미적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거의 대개는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고, 그 뒤에부터 적분 끝까지가 기말고사 범위니까 수능 준비하면서 내신을 같이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기하입니다. 기하는 도형을 좋아하고, 이건 좀 직관적인 사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간 도형을 못 보는 건 괜찮아요. 그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 봐도. 근데 시험 문제가 공간 도형을 볼 수 있니? 더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최대와 최소의 상황이 언제인지에 대한 그 직관적인 사고를 자꾸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전 도형 좋아하고요. 직관적으로 딱 이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잘 만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정시 위주, 이건 왜 그러냐면 밑에 얘기랑 맞물리는 건데, 선생님 저는 내신보다는 정시를 가고 싶습니다. 사실 내신에서 미적분을 하지만 전 정시에 올인을 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적분보다 학습량이 적으니까, 미적분은 제가 가르칠 때 12개의 단원이거든요. 근데 기백은 6개 단원이에요. 그 훨씬 적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습량이 좀 적구나. 대신 이건 위험성인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기하와 벡터가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쉽게 나오거나 해서 하나 틀렸을 때 막 등급이 막 확확 갈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평가원에서는 최대한 그런 상황을 배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선택 과목에 유불리는 없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기하는 이렇게, 확통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분류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이 이제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도 문제들이 거의 대개는 케이스의 분류, 상황에 대한 분류들입니다. 책상 정리 잘하고 방 정리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면 됩니까? 네, 그렇다고요. 분류나 정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되고, 미적분이 어려워서 아니면 싫어서 확통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피해서 왔다기보단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미적분이나 기백은 생각보다 계산이 많거든요. 근데 확통은 계산보다는 개념 위주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개념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계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통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확통의 개념이 확률 경우의 수 쪽에서는 케이스 분류가 많기는 하지만 통계 쪽에서는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표본 평균, 포본 평균의 평균, 말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공부하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계산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통을 선택하시면 되고, 실제로 선택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선택 인원이 가장 많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하하고는 조금 달라요. 인원수가 적을 때는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막 등급이 한 문제 더 틀리면 막 확 가라앉고 올라가고 이럴 수 있지만 확통에서는 조금 스테이블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방금 제가 첫 줄에 다 썼던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 1, 2의 완벽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1, 2월 달에 수 1, 2, 제가 1월하고 2월 달 윈터스쿨에서는 수 1, 2를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깔아놨거든요. 근데 그건 기존 개념이 아니라 실전 개념, 수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까지 넣었습니다. 네, 수 1, 2에 대한 그런 완벽 학습이 필요하고요. 선택 과목의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는 게 유불리를 따지지 마세요. 일단 선택을 했으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월 이전에 선택하실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3월 이후에 하게 되면 내신도 해야 되죠. 수능도 해야 되죠. 선택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은 빠를수록 좋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보셨죠. 최고난도 문항보다는 막 10번 때부터 쫙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에 집중하시라.
그러니까 막 어려운 문제, 엄청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단 고난도 문항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성적을 받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얘기는 고3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 저는 내신을 버렸습니다. 수능에 올인하겠습니다. 혹은 선생님 저는 수능은 못해요.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내신은 그나마 잘 나오니까 내신만 할래요.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 고3 내신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와 EBS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이게 수능 공부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는 기간은 그 특정 범위 내의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만약에 선택을 미적분을 하는 학생이 3학년 때 내신이 미적분이라면 그냥 중간고사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민법까지, 기말고사 준비할 때 나머지 적분까지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다 수능이다 나누지 마시고 공부하셔.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게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멘토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친구를 멘토 삼으시면 안 돼요. 친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 저여도 되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어도 되고 누구와 상관없지만 혼자 하게 되면 현재의 상황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인지에 대해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할 멘토를 찾으세요. 그게 수능을 준비할 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적이 오르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슬로건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죠? 직관의 논리를 더하는 건데 직관은 발상법. 문제를 접근을 했을 때 이러한 발상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 발상법이 필요합니다.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실전 개념이에요. 네. 거의 대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식 아니면 유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능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보다 윗차원의 사고를 요구합니다. 응용력, 사고의 확장, 그 다음 통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상법이 필요하고요. 그 발상법을 알았다면 그 발상을 나중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논리를 더해서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실전 개념, 발상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은 것도 연관 커리큘럼이 개념의 완성 발상이라고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에 나오는 그 실전 개념들을 엮어놓은 책이에요. 1월부터 2월까지는 여기까지는 수 1, 2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는 고3 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 미적분으로 얘기를 하면 선택 과목의 절반, 그 다음 선택 과목의 절반. 물론 여기 넘어갈 때 내신을 해야 되고 여기 넘어갈 때 내신을 해야 됩니다. 제 커리큘럼은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춰 놓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5월부터는 실전의 완성, 포텐과 테마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이게 제 시그니처 교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능에 이렇게 나와요. 예, 얘만 열심히 풀어도 고난도 문제에서 걸릴 일이 없어요. 예, 그걸 5월부터 7월까지 가고 그 다음 계속해서 수능 발상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7월부터 11월까지도 포텐과 테마가 이뤄지게 되죠. 네, 되게 간단하죠. 그냥 수능에 어떤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걸 연습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교재인데 이제 겨울방학부터 들어가겠죠. 1월부터 들어가는 교재들인데 이게 개념의 완성 발상이라고 하는 교재고요.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전부 다 필기를 해서 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필기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기를 잘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전형 포텐과 테마라고 하는 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 1, 2 선택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테마를 하나씩 잡아요.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테마를 잡으면 한 60개쯤의 테마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무조건 출제가 돼요. 고난도 문제는요. 네, 그래서 그 테마를 잡고 그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1, 수2 선택 과목에 그 테마를 하나씩 공부를 하고 그 다음 포텐이라고 하는 그 고난도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는 4점짜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제를 연습을 하면 고난도 문제에서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점보다는 1등급은 거의 확실하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60개의 테마에 제가 쫙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실제로 올해도 이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3참수의 비율 문제가 매번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나왔고요. 예. 이 비율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이게 수능 22번이거든요. 예.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이 뭐 2대1 맨날 그거 얘기해서 대충 맞췄더니 답 맞았대요. 네, 박수 쳐줬어요. 예. 그런 거예요. 어차피 출제 원리라고 하는 게 다 똑같단 말이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갖는 마음인데 알을 깨고 나올 때 이제 병아리가 쪼을 거 아닙니까? 알을? 예, 그럼 이제 어미새가 같이 쪼아준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을 깨야 합니다. 근데 혼자 깨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치가 필요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코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혼자 깨게 되면 사실은 1년 동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와 같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수능을 아주 잘 아는 분과 같이 한다면 저는 알아요. 그 1년밖에 같이 안 있어도 그 학생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성적이 막 확확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진짜 1년간의 그 무언가 모를 그 보람들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같이 그 학생과 같이 잘 쪼아준 거 좋은 거 혼자 한 거 아니에요. 학생도 열심히 했고 저도 그 학생에게 맞는 니즈를 정확히 주었고 네. 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좋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즐겁고 재밌는 순간도 있을 건데 1년 동안 함께 하실 선생님 혹은 멘토를 찾으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죠? 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입학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